네, 줄줄이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이 한국 산업의 버팀목,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의 기업 실적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 어떤 기업이 성적표를 공개하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입니다. 오전에 포스코 DX의 실적이 나왔는데 다른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그룹주의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철강 업황의 약세, 그리고 리튬 가격의 하락세로 기대감은 다소 낮아진 상황인데요. 실적을 발표하는 대로 오늘장 탑5를 통해서 전략 하나하나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에 이어서 내일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야말로 맑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업체들의 호실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객사에 따라서 다소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은 또 삼성 SDI의 실적까지 공개되는 만큼 이 부분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 함께 목요일에는 반도체 두 대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이 실적을 통해서 그렇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바닥, 이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냐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HBM과 또 D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실적 시즌에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건 현대차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발표하는 기아였습니다. 두 완성차 업체가 호실적을 잇따라 발표하고 또 중요한 건 앞으로의 방향성을 또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포인트, 반도체 바닥에 대한 기대감 확인할 수 있을지가 그 여부겠고요. 두 번째는 이 자동차 업체들 호실적에 잇따라 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인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이 보는 실적 시즌의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네,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실적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뭐 향후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향후의 전망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1% 이상의 하락이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증시가 다 하락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결과로는 항생지수도 1.4% 하락 중이고 니케이 지수도 지금 1.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우리나라 코스피가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라이브로 이유를 찾으려고 아무리 봐도 지금 엔화가 문제를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국제유가가 튀는 것도 아니고 금이라근이 튀는 것도 아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코인 시장, 코인 마켓 같은 경우에 코인으로 다 튀고 있군요. 유동성이 지금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어제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나왔던 YCC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벤트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일단은 YCC를 이제 10월 31일입니다. 다음 주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YCC를 또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도 마지막에 조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시아의 전반적인 매도가 터진다라는 점은 우리나라의 뭐 2차 전지에 대한 매도도 있을 수 있지만 아시아 시장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매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 뭐 중국 시장이 오픈하고 난 뒤에 어떤 방향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에 요 관련한 비트코인 이야기는 좀 나눠볼 예정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시 실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뭐 다시 안 좋았다가 좋아지려고 하더라도 성적표, 기초 체력이 좋아야 좀 올라가는데 자, 우리 손수호 교수님 오랜만에 뵈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미양가 성적표 지금은 없는데 과거 어렸을 때 어떻게 좀 우수우수한 분이셨나요? 아니요, 우수우수보다 미양가 쪽에 가까운. 진짜요? 네. 손수호 교수님이요? 그렇죠. 미양가였다고요? 네. 근데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말썽 부렸다가 나중에 정신 차린 거죠. 나중에 고3 때 바짝 정신 차리셨군요. 네, 뭐 초등학교 때야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성적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관련한 일정 한번 쭉 확인해 볼까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 시즌에 가장 관심을 받는 한 주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배터리 같은 우리의 어떤 주력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에 돌입을 하거든요. 네. 오늘 아직 실적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확정 실적을 비롯해서 포스코 계열사들의 실적을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확정 실적을 내놔야 되고 LG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26일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SK 하이닉스 실적도 나오게 되고요. 또 배터리 관련된 삼성 SDI 또 현대자동차도 실적을 내놓습니다. 27일에는 기아와 LG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역시 가장 주된 관심은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아닐까 싶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을 찍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영업 손실 규모가 2조 8천억 원 정도로 찍혔고 3분기에는 이게 줄어서 1조 6천억 원대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실적 내용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 같습니다. 역시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D램에 대한 평균 판매 단가 부분이 상승한 부분 이런 것들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31일에 확정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사업부별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DS 부분의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이런 부분들의 관전 포인트를 갖고 이번 주를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 관점 포인트들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우리 세 분의 고수분들은 어떤 기업의 이번 주 실적을 기다리시는지 하창원 고수님 네. 기다리는 실적. 저는 SK 하이닉스랑 현대차.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네. SK 하이닉스는 다들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대박 나기를. 어떻게 좀 대박을 기대하십니까? 대박보다는 그냥 방향성만 확인을 해도 그 방향성 언제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 속도감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는 방향성이 아니고 속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두 개 다 얘기하고 싶은데. 계좌가 많이 박살나셨나요? 아, 지금 화가 나요. 네네네. 지주시장 보니까 화가 좀 나는데. 진정하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그래서 고마워요. 진정시켜줘서. 네,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분은 저는 정말 너무 이렇게까지 저평가 받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동차 SK하이닉스는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당연히 좋게 나와야 하는 그런 두 기업이고요. 테이버 고수는요? 저는 뭐니 해도 SK 하이닉스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일단 속도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빠져나가시네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게 메모리는 내년 1, 2분기가 돼야 흑자 전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HBM이 얼마나 빠르게 당겨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이제 뭐 기존에 있던 라인을 변경한다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IR 자리에서 혹시나 얘기가 나오면은 또 하이닉스에 대한 뷰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네. 하이닉스가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주인공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주인공이다. 자, 김종현 고수님, 하이닉스 빼고 얘기해 주신다면. 근데 뭐 대부분 비슷하실 것 네. 같아요. 뭐 현대차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SK하이닉스보다는 현대차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은 그동안 보여줬던 월간 실적을 추정해 보면 나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일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반응이죠. 네. 그 좋은 실적에 최근에 시장의 반응은 조금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죠. 뭐 현대건설 실적 좋았지만 내용이 별로다, 전망이 별로다라고 해서 어저께 좀 이해할 수 없는 하락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실적은 뭐 비교적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 전망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가 결국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에 있어서는 실적 자체, 숫자 자체보다는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가장 집중하고 있고 네. 그 반응에 따라서 결국 그동안 뭐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알려져 있는 자동차에 대한 투자 의견도 조금 수정하거나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를 다들 기다리시는데 이제 좋아질 거를 기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기업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얘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업 혹시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이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네. 뭐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뭐 별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직도? 네, 그러면 그 좋지 않은 실적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도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좋았다가 둔화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계속 안 좋아서 이번에도 별로 좋지 않은데 네. 과연 4분기 내년에는 약간의 회복이라도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실적의 거의 끝점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SK하이닉스나 현대차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 정말 형님들이 잘 실적을 내주고 잘하고 있어요라는 것을 보여주면 시장은 반전할 수 있을까요? 하창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군들 봐야 된다라는 잘해야 생각이. 된다. 네, 왜냐면 일단 반도체가 강할 때는 항상 이제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으면서 시장의 투심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제 속도 부분을 다들 기다리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속도감이 빨라지는 구간이면 분명 시장에서 이런 탄력적인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 결국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가가 계속 빠진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결국에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세 차익과 그 배당 매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의 이런 기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든든하게 버팀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반 경직성은 생길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분위기 반전을 실적이 좀 이렇게 이끌어야 하는데, 만약에 정말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면 그럼 반대로 시장은 더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해야겠네요. 그렇죠. 추가적으로도 뭐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지수의 PBR 뭐 0.8배, 7배, 뭐 과매도 나온다고 해도 그게 2,200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00이요? 네, 지금 2,200에서 2,350 네. 정도가 이제 0.8배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미 조금 낙폭은 충분히 좀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많고, 역사적으로 보시더라도 0.8배를 이탈을 했을 때는 항상 좋은 결과가 나왔었던 과거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다가 사실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좀 현물 가격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재고 데이터도 줄어들고 있고, 일단 HBM이 얼마나 더 큰 캐파로 빠르게 성장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지금 좀 시장은 굉장히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실 때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지수의 하락, 시장에서 종목들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좀 나눠서 실적 상황을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포트별로 우리가 좀 편입할 만한 종목들을 또 고른다면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말씀을 해주실 법도 한데,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이번 주 실적을 좋게 발표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포트에 편입을 해도 되나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뭐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고금리 시대에서 자동차에 대한 어찌 보면은 그 앞으로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많이 갈린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랑 현대차 두 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뭐 내년 2분기 바닥이라는 얘기를 모두가 이제 입을 모아서 하고 있으니까 뭐 담으셔도 되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더 반응을 봐야 될 것 같고, 전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나오는 기업 중에서 LIG 넥스원이나 아니면 LG 쪽 그룹 쪽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LI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방산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방향성 속도감이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도 중에서 과매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수출 실적이 정말 시장의 예상대로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는 돌릴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과매도 기업들도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증권가 분석 레포트에 좀 신경을 쓰시면서, 우리가 뭐 반도체가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 좋은 시나리오를 이어갈 수 있는 업종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로 LG 생활건강, LG 넥스원 말씀해 주셨고, 김정우 교수님은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ARM과 결합해서 PC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인텔과 AMD는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다시 고개를 강하게 들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성공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PC 시장 판도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GPU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GPU를 기반으로 하는 CPU라면 결국은 메모리의 양이 늘 수 있다. 그 인박스당 들어가는 메모리 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뭐 디램 업체에 나쁠 게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엔비디아와 애플이 3나노, 4나노의 최신 칩들을 TSMC에 공급을 바라면서 얘기됐던 게 결국 공급 부족 문제였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TSMC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죠. 네. 왜 3나노는 다 애플에만 줘야 되느냐. 근데 TSMC 입장에서는 당연히 애플이 중요한 고객이니까 더 애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가 그런 칩까지 설계해서 만든다? 근데 TSMC가 지금 캐파가 부족하다?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삼성전자나 다른 업체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러면 이런 어떤 새로운 칩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고평가를 논의했던 그런 후공정이나 새로운 패키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수요가 HBM이 조금 꺾인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견조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바짝 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주가가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이 돌아가는 판도는 여전히 명확하다. 신규 공정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캐파는 부족해서 삼성전자의 일부 물량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여전히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는 계속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이야기가 사실 뭐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궈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전할 이번 주에 나올 주요 기업들의 실적 내용 잘 좀 체크해 보시고 중요한 건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좀 뒤바꾸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김종효 고수, 현대차 실적 반응을 주목해보자. 손석우 고수, 실적 모멘텀 기대는 무리다. 하창원 고수는 지금의 실적 발표는 과거의 실적이고 앞으로의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을 보자. 테이버 고수는 이번 분기의 주인공은 SK하이닉스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고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